1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주제로 준비했어요. 바로 회피 성향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있긴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데 상대방한테 확답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한 거죠. 오늘 리딩에서는 그런 회피형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입새님이 먼저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혹은 정말 포기해야 할지를 좀 디테일하게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에 이끌려서 들어오셨다면 그건 이미 연결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입새님의 에너지가 닿을수록 타로가 더 깊이 말해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파동을 같이 맞춰주세요. 그럼 우선 우리 입새님들, 왜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내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어요. 카드는 행맨 카드가 나왔고요. 이어서 펜타클 9번, 그리고 페이지 컵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첫 번째 리딩부터 카드가 꽤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입새님이 이 관계에서 꽤 혼자 오랫동안 감정 노동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행맨이 나왔다는 건 입새님이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멈춰놓고 상대에게 맞춰왔다는 뜻이에요. 마치 거꾸로 매달린 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버텨온 거죠. 여기에 펜타클 9번이 같이 나온 걸 보면은 겉으로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경제 활동도 잘 하고 계시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채워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상태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컵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감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새님이 마음속에 혹시 이 사람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연락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거죠. 결국 입새님이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이미 마음의 일부가 그 사람에게 너무 깊이 가 있었고요. 동시에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속에 계속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는 저지먼트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펜타클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카드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복잡한 심리 상태예요. 저지먼트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입새님을 떠올릴 때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과제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사람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꺼내서 다시 평가하거나 재판단하려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 거죠. 이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펜타클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이건 감정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펜타클 3번은 협력과 기술, 그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카드고요. 펜타클 8번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이 사람도 입새님과의 관계를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대로 쌓아야 하는 그런 관계로는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이 당장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형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린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세님과의 관계는 쉽게 끝낼 수 없는 중요한 연결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싸워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로 느껴지는데요. 그 사람이 회피하려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건지 카드 같이 볼 거예요. 카드는 완즈 7번 카드가 나왔고요. 이어서 완즈 킹 카드 나왔고요. 또 컵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회피만 하는 건지 봤을 때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 감정이 꽤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킹카드가 2장이나 나온 걸 보면은 감정이나 태도 자체는 단순하지 않고 무게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완즈 7번이에요. 이 카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누가 나한테 접근하려고 하나 하는 경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두렵거나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때문에 일부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완즈 킹과 컵 킹의 조합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읽혀지는데요. 완즈 킹은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기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요. 컵킹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만 본인의 감정선은 철저히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타입이에요. 이 두 킹이 만나잖아요.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끼지만 본인의 감정이 흔들리거나 통제 불가능해지는 걸 참지 못하는 거죠. 특히 입새님처럼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 성향이 강화되는 거예요. 결국 회피의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들키거나 휘둘리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서예요. 마치 프라이드가 높은 고양이가 주인을 좀 좋아하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들켜서 주도권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3개월 안에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 같이 볼 거예요. 카드는 펜타클 4번 카드 나왔고요. 펜타클 10번 카드 나왔어요. 현실적인 가능성, 이 사람이 실질적인 행동을 할 건지 봤을 때 펜타클 4번이 첫 번째 카드로 나왔잖아요. 이 카드는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태도예요. 마치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꼼짝하지 않으려는 모습인 거죠. 이 사람 굉장히 조심스럽고 변화에 둔한 타입일 수 있어요. 펜타클 10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란 게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건데요. 이 카드는 물질적, 정서적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려는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3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아요. 이 사람의 성격상 먼저 손을 내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기보다는 익숙한 감정에 묻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락을 안 하는 중이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마치 좀 숨겨둔 깊숙이 넣어둔 편지처럼 가끔 생각은 나지만 꺼내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특별한 계기나 외부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특별한 날, 그러니까 생일이나 기념일, 연말 연시나
아니면 좀 우연한 계기, 뭐 예를 들어서 공통 지인과의 만남이나 SNS에서 입새님의 소식을 듣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연락 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조차도 확실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사람과 다시 혹은 진짜로 연인이 될 가능성 정말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 뽑아봤어요. 카드는 컵 4번이 나왔고요. 이어서 컵 3번, 그리고 페이지 컵이 나왔어요. 계속 컵 카드는 나오기는 했어요. 컵 카드가 3장 모두 다 나왔는데 이거는 감정적인 연결고리, 그게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각 카드의 에너지를 자세히 좀 읽어보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컵 4번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이 카드는 이미 감정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새님의 진심이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 소중함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그 말이 딱 맞는 카드인 거고요. 컵 3번은 가벼운 만남이나 편한 관계를 상징해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나 소소한 대화나 만남 정도의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새님을 다시 만나더라도 처음에는 편한 친구 정도의 관계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컵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감정이 깊기보다는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나 호기심 정도의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3장을 같이 보면은 이 사람과 다시 이어질 여지 충분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진짜 연인 관계로 굳건하게 이어지기보다는 잠깐 반가움으로 다시 얽히거나 감정 확인선에서 그냥 머무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자기 감정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치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 하는 그런 좀 미묘한 그런 감정선에서 벗어나질 않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입새님이 먼저 연락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혜태 카드가 나왔어요. 혜태가 나왔다는 건 감정이 아닌 논리와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 입새님이 먼저 연락을 해도 상대방은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지금? 지금 무슨 일인데? 같은 식의 좀 판단 중심 반응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혜태는 공정함과 균형을 따지는 카드라서 상대방은 내가 왜 먼저 이 연락을 받아줘야 되는 건지, 내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거지? 라고 좀 일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입새님이 기대했던 따뜻한 반응 대신에 차가운 분석을 받게 되면서 더 서운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냥 우리 입새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면은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자린고비 카드가 떴어요. 자린고비는 큰 변화 없이 그 사람 특유의 인색한 태도가 계속될 거란 뜻이에요. 감정 표현도 행동 변화도 모두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카드는 아껴두거나 혼자 간직하기에 그런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본인 마음을 계속 숨기고 보관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입새님이 기다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카드는 봉화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좀 의외인 카드인데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외부 상황의 변화나 소식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내려놓으면 입새님에게 새로운 움직임이 들어오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뒤늦게 동요할 수가 있어요. 봉화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깨달음을 뜻하거든요. 입새님이 정말 이 관계에서 손을 떼고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질 수 있어요.
마치 상대방은 뒤늦게 그런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동화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뜻하기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오늘 리딩을 정리해보면은 이 관계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회피와 통제가 심한 타입일 거예요. 상대방도 입새님을 의미 없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거나 통제 불가능해지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움직임은 느리고요. 당장 변화는 크지 않을 걸로 보여요. 3개월 안에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은 낮고요. 설령 다시 만나더라도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입새님이 먼저 움직일 경우에는 실망감이 클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상 갑작스러운 접근,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은 나중에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입새님이 정말로 포기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때 상대방이 비로소 움직일 가능성이 보여요. 결국 입새님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다시 쥐는 방법은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상대방의 패턴을 이해하고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이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져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처럼 안전한 거리에서 입새님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한 변화는 어려워 보여요. 입새님,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입새님들 계실 거예요. 회피형 사람들은 정말 케이스별로 다르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회피형이라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개인별 맞춤 제외 리포트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제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려요. 특히 상대방의 현재 심리 상태와 6개월 후 변화 흐름까지 자세하게 봐드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외 리포트 신청은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회피형인 사람들 시간 지날수록 마음의 문이 더 굳게 닫히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리딩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분명히 서로 좋아했고 연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거죠. 싸우고 헤어졌거나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서서히 멀어져서 결국 끝이 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매일매일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복잡한 상황에 계신 입새님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오늘 리딩에서는 헤어진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부터 입새님이 먼저 연락해야 될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정말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볼 거예요. 이 리딩에 이끌려 들어오셨다면 그건 이미 우리의 연결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입새님의 에너지가 닿을수록 타로가 더 깊이 말해주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그 파동을 맞춰주세요. 우선 입새님이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건지 카드로 볼 거예요. 카드는 완즈 4번 카드가 나왔고요. 이어서 완즈 10번 카드, 그리고 페이지 완즈까지 완즈 카드만 3장이 나왔어요. 입새님은 이 관계를 단순히 끝난 인연으로만 보기에는 마음이 너무 많이 쏠려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완즈 4번이 첫 번째로 나온 걸 보면은 한때 이 사람이랑 나눴던 안정감, 기대감이 꽤 컸을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 카드는 집, 가족, 정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새님에게는 이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새로운 집에 이사 가서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도 달고 화분도 놓으면서 이제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우리 입새님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건데요. 근데 뒤이어서 나온 완즈 10번을 보면은 관계가 이어질수록 입새님이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혼자 부담을 짊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완즈 10번은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가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상대가 뒤로 빠져 있을 때 우리 입새님이 혼자서 감정을 붙잡고 애쓰셨던 거죠. 연락도 입새님이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나자는 제안도 우리 입새님이 더 많이 했을 거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도 입새님이 더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무거운 캐리어를 혼자서 두 개를 막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페이지 완즈는 지금도 그 사람에게 한 번쯤 연락이 오지 않을까, 나를 다시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계신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지는 새로운 소식이나 작은 기대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혹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연락이 올까, 공통 친구들을 만날 때 얘기는 하지 않을까, 이런 작은 희망들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거죠. 입새님이 이 사람을 아직 못 놓는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 한 번쯤은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능성이 너무 작아도 한 번 믿어본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카드를 뽑았을 때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이어서 여사제 카드, 그리고 컵킹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 입새님이 꽤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황제, 그리고 여사제, 컵킹까지 나왔다는 건 입새님을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여황제는 따뜻함이나 성숙함, 정서적인 안정감을 상징하는데, 이건 입새님이 이 사람에게 편안하면서도 존재감이 큰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여사제가 같이 나온 걸 보면은 이 관계가 단순히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속으로 더 연결되어 있던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말없이도 감정이 전달되거나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연결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사제는 직관이랑 내면의 지혜를 뜻하는데요. 이 사람이 입새님을 떠올릴 때 우리 입새님들이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나온 컵킹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충분히 품고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물 위에 떠있는 이 왕자에 앉아서 잔잔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감정들, 남아있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입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쉽게 털어낼 수 없는 사람,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속으로만 좀 끌어안고 있는 채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회피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보면은 힘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소드 9번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소드 7번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회피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감정을 다룰 능력과 용기가 부족해요. 힘 카드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려고 무리하게 억누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사자를 맨손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고요. 표현하다가 틀어질까봐 아예 안 하려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이어서 나온 소드 9번은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밤에 잠에서 깨가지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람도 스스로 책임을 느끼거나 뭔가 해결되지 않은 미안함이나 자책감 같은 게 있는 상태예요. 내가 잘못했을까? 상처를 줬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소드 7번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칼을 들고 좀 살금살금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책임지기보다는 도망치고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피하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입새님에 대한 감정이 있었고요. 그게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혹은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뒤로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도망가려고 해요. 제가 이런 과의 사람이거든요. 감정을 직면하기가 무섭고 이 감정이 커지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용기인데 그 용기가 없어서 계속 도망 중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앞으로 3개월 안에 그 사람이 연락할 가능성 볼 거예요. 황제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소드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연락할 가능성 많이 낮아요. 황제 카드는 자기 세계, 자기 원칙,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감정보다는 논리와 통제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황제는 왕자에 앉아서 자신만의 규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체면이 깎인다. 내가 굽힐 이유가 없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소드 4번은 행동을 정지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늘어져 있는 무기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관 위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입새님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먼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와 혼자만의 기준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실제로 다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특히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봤을 때는 좀 충분하지 않아요.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려면 상당히 큰 계기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그건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입새님이 완전히 자리를 떠났다고 느껴졌을 때 그제야 겨우 움직이는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잃어봐야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그래도 이 사람과 다시 혹은 우리 썸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연인이 될 가능성 얼마나 있을지 볼 거예요.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소드 2번 카드 그리고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조합은 3장당 굉장히 감정 회피와 이성적 거리두기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정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스티스는 관계를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하려는 흐름이에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를 좋다 나쁘다로 보는 게 아니라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위험 부담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소드 2번은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눈을 가린 채로 두 개의 칼을 들고 있는 카드잖아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죠. 페이지 소드는 계속 멀리서 관찰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태도예요. 칼을 들고 바람이 부는 언덕에 서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입새님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가끔 SNS도 들여다보고 공통 친구들한테도 소식도 듣고 하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새님을 생각은 하지만 다시 혹은 진짜 연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고 계속 판단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판단이에요. 그 사람은 좋아하거나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이 관계가 다시 괜찮을까 같은 이성적인 계산만 하고 있어서 결정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진짜 연인이 되기까지의 길이 매우 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세 가지 방향으로 제가 카드를 뽑아봤어요. 만약 우리 입새님들이 먼저 연락한다면 매화나무 카드 떴는데요. 매화나무는 지금 입새님이 먼저 연락하면 감정적으로 큰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는 거는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예요. 매화나무는 겨울에도 꽃을 피는 좀 강인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입새님이 감정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단단한 태도로 자기 의사를 전한다면 상대방도 그걸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다가가거나 이러면은 상대는 바로 다시 벽을 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차라리 담담하게 옛날 친구한테 간단하게 안부 묻듯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면 어떠실까요? 거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좀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기다리는 건 우리 입새님만 더 고립되고 감정적으로 결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는데 입새님만 마음속에서 계속 대기 상태로 남게 되고 기다릴수록 더 외롭고 지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지는 손을 내밀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입새님이 혼자서 희망을 품고 기다려봤자 그 사람은 그걸 모르거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카드가 또 거지와 반대로 장군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포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감정에서 우리 입새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카드는 입새님이 다시 자기 삶의 리더가 되고요.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될 거란 뜻이에요. 장군은 전략을 세우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입새님이 이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면 역설적으로 상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동시에 입새님 인생에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치 좀 머물러 있는 고인 물을 흘려보내야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리딩을 통해서 본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입새님은 지금 이 사람을 잊지 못한 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붙잡고 계셔요. 하지만 이 관계는 이미 감정선이 아니라 회피나 이상적인 계산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그런 벽에 좀 꽝꽝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낮고요.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표현할 능력과 용기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특히
특히 자기 감정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타입이라서 깊어질수록 더 도망가려고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3개월 안에 자발적인 연락 올 가능성 희박하고요. 설령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재회보다는 계산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새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입새님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감정에 머물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회피형 사람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처럼 입새님이 기다리고 있는 한 이 사람은 움직일 이유 전혀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결국 둘 다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입새님들 계실 거예요. 회피형 사람들은 정말 케이스별로 다르거든요. 개인별 맞춤 리포트 받아보시면 입새님 상황에 맞춰서 언제쯤 연락이 올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재회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예요. 특히 상대방의 현재의 심리와 6개월, 3개월 변화 흐름까지도 봐드릴 수가 있으니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재회 리포트 신청은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다만 회피형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문이 더 굳게 닫히는 경향도 있어서 타이밍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 주세요. 5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준비했어요. 회피형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처음에는 서로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았고 미래 얘기도 나누고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크게 싸우거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조금씩 차갑게 변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입새님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럴 때 가장 힘든 건 그 사람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매일매일 고민되잖아요. 오늘은 그런 복잡한 상황에 계신 우리 입새님들을 위해서 이번 리딩에서는 헤어진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부터 입새님이 먼저 연락해야 할지 기다릴지 아니면 정말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부터 디테일하게 읽어볼 거예요. 이 리딩에 이끌려 들어오셨다면 그건 이미 우리의 연결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입새님의 에너지가 닿을수록 타로는 더 깊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그 파동 맞춰주세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이렇게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카드를 봤을 때 에이스 컵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컵 10번 카드, 그리고 소드 퀸 카드 나왔어요. 입새님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이 카드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이스컵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입새님에게 완전히 새로운 감정의 경험이었다는 거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은, 가슴이 막 가득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에이스컵은 감정의 시작점,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를 상징하거든요. 입새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런 확신이라도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어서 컵 10번이 나온 걸 보면은 실제로 한때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컵 10번은 감정적인 완성, 가족 같은 따뜻함, 그리고 진짜 만족감을 의미하거든요. 함께 있었을 때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고 미래에 대한 꿈도 같이 그렸을 거예요.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가족한테 소개하고 싶기도 했었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당연해질 정도로 우리 입새님들 삶에 깊숙이 들어왔던 관계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드 퀸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입새님이 마음 한편에는 이미 이 관계에서 이성을 들이밀면서 감정 정리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소드 퀸은 감정보다는 논리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머리가 계속 충돌하고 있고요. 감정적으로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건 건강하지 않다는 자각도 분명히 있으신 거죠. 마음은 붙잡고 싶지만 머리로는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소드 퀸은 감정보다는 논리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마음은 붙잡고 싶지만 머리로는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완전히 잡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지점에서 계속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마음에서 왔다 갔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카드는 더 선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컵 9번 카드, 이어서 타워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입새님을 떠올릴 때 한때 정말로 좋았던 시절, 가장 편안했던 감정을 동시에 떠올리고 있는 거죠. 더 선이랑 컵 9번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도 즐겁고 만족스러웠던 관계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더 선은 따뜻한 햇살, 성공, 기쁨을 뜻하는데 이 사람도 입새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릴 때 정말 밝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쭈르륵 나와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던 순간들,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던 그런 기분들,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컵 9번은 소원 성취, 만족감을 뜻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입새님은 한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줬을 거예요. 우리 입새님으로부터 다른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행복감을 경험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뒤에 타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를 무너뜨린,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충격이 남아있는 거예요. 타워는 갑작스러운 붕괴나 충격, 깨달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서 갑자기 거리를 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좋았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지금은 더 잊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건 그 감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심리 혹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아예 잃은 채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입새님과의 좋은 기억들이 계속 재생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 느꼈던 부담감이나 두려움도 함께 느끼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감정들을 회피하려는 진짜 이유, 그 근원은 어떤 건지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는 페이지 컵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데스 카드 같이 나왔고요. 나이트 소드 카드 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았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걸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성숙하거나 단순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요. 페이지 컵은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 혹은 사랑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마치 연애 경험은 있지만 깊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입새님과의 관계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점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던 거죠. 처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은 속도가 붙으면 무서워서 급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어서 나온 데스 카드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지점에서 확 끊어내거나 갑자기 거리를 두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데스는 변화, 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감정이 너무 깊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스스로 관계를 종료시킨 상황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이트 소드가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생각은 많지만 행동은 충동적이었고 감정 기복에 따라 도망치듯이 거리를 벌렸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나이트 소드는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카드거든요.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만나자는 얘기를 피하거나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그런 행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회피의 진짜 이유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갑자기 끊어낸 거예요. 그 안에 책임과 결핍과 감정 회피가 같이 막 뭉그트려 섞여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내 인생을 바꿔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미리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럼 3개월 안에 그 사람이 연락할 가능성 같이 간단하게 뽑아볼 건데요.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킹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펜타클 9번 카드 나왔어요. 카드를 봤을 때 감정적인 움직임은 적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입새님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자기 삶에서 쉽게 잊혀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펜타클 킹은 감정 표현은 드물지만 내적으로는 신뢰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게 입새님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다만 펜타클 킹의 특징은 모든 걸 신중하게 판단하고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먼저 해요. 지금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 내 연락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준비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카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입새님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의 존재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입새님이 자기 없이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입새님이 자기를 잊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연락해야겠다는 마음을 아주 천천히 상황을 오래 지켜본 뒤에나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잊은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그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일 거예요. 공통 친구를 통해서 입새님 소식을 듣는다던가 우연히 입새님 SNS를 보게 된다던가 혹은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예요. 이 사람과 다시 혹은 우리 썸이었던 분들을 위해서 진짜 연인이 될 가능성 카드를 뽑아봤어요. 카드는 퀸 펜타클 카드 나왔고요. 펜타클 3번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4번 카드 나왔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카드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펜타클 퀸은 돌봐주는 존재,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읽혀져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 마치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힘들 때 기댈 수 있었고 불안할 때 안아줄 수 있었고 복잡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입새님을 쉽게 잊을 수는 없어요. 펜타클 3번이랑 펜타클 4번이 같이 나온 걸 보면은 다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느리고 실용적인 관계로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펜타클 3번은 협력, 팀워크를 의미하고 펜타클 4번은 안정성, 보수적인 접근을 뜻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관계보다는 조심스럽고 조건적으로 가까워지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 천천히 매우 신중하게 마치 친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그 사람 감정 표현이 약한 대신 자신이 신뢰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다가가는 성향이라서 재회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뜨거운 관계로는 다시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감정이 남아있어서 재회할 수 있는가 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태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전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카드를 3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우선 입새님이 먼저 연락한다면은 어떨까요? 카드를 봤을 때 일단 멸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입새님이 먼저 연락한다면 그 반응이 긍정이든 무관심이든 결국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전부라는 거죠. 멸치는 작지만 바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고기잖아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나쁘다고만 볼 수 없고요. 반응이 있다고 해도 그게 확실한 재회의 신호일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입새님이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연락할 수가 있다면 괜찮지만 기대와 해석이 커질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차라리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안부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행동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카드를 보면 빈 곳간 카드가 나왔어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관계를 다시 정리할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입새님 감정적으로 텅 비고 그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빈 곳간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시간에 대한 투자 대비 감정 보상이 적다는 점에서 기다림은 가장 힘든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다리는 동안 입새님은 소모되고 그 사람은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포기한다면 수학 카드가 나왔어요. 그 앞에 리딩에서도 다 그래요. 기다림과 포기하는 거에 있어서 카드는 늘 반대로 나오고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리하고 들어가면 마음은 한번 크게 허전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입새님 안에서 회복과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입새님이 이 관계에서 얻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스리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연결이 다시 입새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수학은 오랫동안 기른 것을 거두어들이는 시기를 의미해요. 포기는 끝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서 이미 충분히 얻을 만큼 얻었고 이제는 나에게 맞는 결실을 향해 나아갈 타이밍이라는 메시지예요. 역설적으로 입새님이 정말 놓아버릴 때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뒤늦게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리딩을 통해서 본 전체적인 상황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이 관계는 감정이 없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입새님도 그 사람도 서로에게 강한 감정을 한 번쯤 느꼈고요. 그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요. 실제로 둘 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관계를 끊거나 멈춰버린 상태인 거죠. 감정이 너무 깊어지는 게 두려워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될까봐 미리 도망친 거예요. 당장은 연락이나 재회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른다면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그때도 예전처럼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될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입새님이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어디까지 소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깊은 감정을 다루는데 서툰 사람이에요.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회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괜찮을 만큼 단단해졌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 회피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거죠. 지금 입새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관계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거죠.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내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입새님들 계실 거예요. 이런 복잡한 감정 상황에서는 개인별 맞춤 분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인별 맞춤 재회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입새님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정확한 심리 상태, 언제쯤 변화가 올지, 어떤 방식을 접근해야 성공률이 높을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려요. 특히 상대방의 회피 패턴과 감정 변화 사이클까지 자세하게 봐드릴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재회 리포트 신청은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다만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7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회피형 그 사람 정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예요.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답답하죠. 오늘 리딩에서는 그런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부터 입새님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볼 거예요. 이 리딩에 이끌려 들어오셨다면 그건 이미 우리 입새님과 저와 연결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입새님의 에너지가 닿을수록 타로는 더 깊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랑 파동 맞춰주세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카드를 보면은 저스티스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이어서 허밋 카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소드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입새님은 이 관계를 감정만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스티스가 첫 번째로 나온 걸 보면은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내가 했던 감정의 무게, 책임 이런 걸 계속 따져보게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입새님이 이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우리 관계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계신 거죠. 마치 재판관이 사건을 검토하듯이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밋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이 관계를 곱씹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여줘요. 혼자 있을 때마다 이 관계의 진짜 의미가 뭐였는지,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허밋 카드는 등불을 들고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입새님도 이 관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혼자 깊이 탐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떠난 뒤에도 입새님은 그 모든 감정을 스스로 구조화하고 납득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소드 2번이 나왔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중간 지점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눈을 가린 채로 두 개의 칼을 들고 있는 이 모습,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입새님이 지금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이 감정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흔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예요. 답을 찾기 전까지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사람의 속마음 읽어볼 건데요. 카드는 소드 5번 카드 나왔고요. 소드 2번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즈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자기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인 거죠. 소드 5번은 감정적 밀당이나 자기 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행동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본인이 옳았다는 걸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선택이 맞았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소드 2번이 나왔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도 감정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 사람도 입새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논리적인 이유들을 계속 찾아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4번 완즈가 나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입새님과 함께했던 안정적인 순간은 이 사람에게도 편안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즈 4번은 축하, 화합, 안정감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도 입새님과 함께했던 시간 중에 정말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 기억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거죠. 다만 지금 그 사람은 그게 그때뿐인 거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좋았던 기억은 인정하지만 그게 다시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사람은 입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책임지기 싫은 본인의 감정과 혼란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있지만 회피가 우선인 복잡한 심리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회피하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카드를 봤을 때 소드 킹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월드 카드, 마지막으로 교황 카드 나왔어요. 그 사람이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감정 회피를 넘어서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고요. 틀에 박힌 사고방식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소드 킹은 우선 이성적 판단과 자기 통제를 아주 강하게 유지하려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모든 상황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마치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옛날 왕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드 킹은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무기처럼 들고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월드는 이미 내가 정한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월드는 완성, 성취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완벽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교황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 사람 사랑은 이래야 한다, 관계는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교황은 전통, 규칙, 관습을 상징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나 예측 불가능한 관계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는 이유가 상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과 감정이 충돌했을 때 감정을 버리고 기준을 고수하는 성향 때문이에요. 이런 유형은 감정이 있어도 절대 쉽게 표현하지 않고요. 사과도, 후회도, 자기 부정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인 거죠. 마치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은 자아가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고집센 사람 앞으로 3개월 안에 연락이 올까요? 연락할 가능성 봤을 때 교황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완즈 나이트 카드 나왔어요.
보면 카드가 굉장히 재미있게 뽑혔어요. 여기서 교황이 나왔다는 거 또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마음을 바꾸기 쉽지 않은 인물이란 뜻이거든요. 한번 정한 원칙이나 결정을 번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황은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요.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언제 연락해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카드로 완즈 나이트가 나온 거는 조금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잠깐 감정이 올라오거나 자극이 생기면은 충동적으로 연락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완즈 나이트 보면은 불 같은 성격, 즉흥적인 행동을 상징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이 사람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은 갑자기 감정이 치밀어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완전히 이성적인데 입새님과의 추억이 어떤 계기로 훅 튀어나오면 그때 갑자기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간다던가 공통 친구를 통해서 입새님 소식을 듣는다던가 특별한 날이라든가 이럴 때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다만 좀 중요한 부분은 이 지속성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완즈 나이트가 시작은 빠르지만 지구력이 부족한 인물이거든요. 3개월 안에 연락 올 가능성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진심 어린 재회의 시작이라든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적인 연락일 가능성이 커요. 연락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성이 돌아오면서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과 다시 혹은 진짜 서민분들을 위해서 진짜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볼 거예요. 보면은 아이고 소드 10번 카드 나왔고요. 행맨 카드 그리고 이어서 컵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좀 상반된 에너지가 같이 나왔어요. 그 상반된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은 입새님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등에 칼이 잔뜩 꽂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정말 깊은 배신감이나 절망감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나온 행맨은 그걸 받아들이고 참아온 시간을 의미해요. 거꾸로 매달린 채로 인내하는 모습처럼 우리 입새님들 이 관계에서 많은 걸 포기하고 기다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컵 10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컵 10번은 감정적 완성, 가족 같은 사랑을 상징해요. 이 세 카드가 같이 나옴으로써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상처와 행복이 공존하고 있고요. 아픔과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좀 복잡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과의 재회는 감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시 연인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상처와 불신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그러니까 재회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이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이 조합은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감정이 동시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소모를 할 수 있는 우리 입새님들의 감정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선택에 따라 결과도 같이 리딩해 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 입새님들 내가 먼저 연락한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꿀단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좀 무표정일 수 있겠지만 입새님의 연락이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꿀단지는 달콤함, 유혹, 숨겨진 감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철벽 같던 이 사람도 입새님이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꾹 누르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연락 후 반응은 애매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차갑게 반응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연락을 계속 곱씹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을 수 있지만 표현이 서툴고 뒤늦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연락한다면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입새님 다른 제스처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제사 카드 나왔어요. 이 카드는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매일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입새님만 그 자리에서 서 있고 상대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소식이나 연락보다는 그냥 희망만 품고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원래 마음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격이라서 기다린다고 해서 빨리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입새님만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소 카드가 나왔어요. 봤을 때 이게 가장 건설적인 선택지일 수 있어요. 이번 리딩 외에도 그전 리딩들도 다 포기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소 카드는 나를 다시 일으키고 꾸준히 쌓아가는 흐름을 뜻해요. 소는 묵묵히 자기 일하는 동물이잖아요.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 입새님들 감정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삶 전체가 안정적으로 정돈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 관계에서 잃었던 자기 주도권, 감정의 균형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포기는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복원과 회복의 시작인 거죠. 역설적으로 입새님이 정말로 이 관계에서 손을 떼고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뒤늦게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리딩을 정리해보면은 입새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한때 깊은 의미가 있었고요. 그 기억은 지금도 양쪽 모두에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감정보다 자기 기준을 더 중시하고요.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다가오거나 사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회피의 본질은 무심함이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사람도 갈등 속에 있지만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도 판단을 미루고 있는 거죠. 3개월 안에 연락 올 가능성 높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계기가 생기면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인 흔들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재회 자체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시 만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입새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관계를 기다리느냐 놓느냐 보다는 이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가 더 핵심인 거예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입새님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후회하지 만큼 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용기가 결국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끌어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받고 싶다고 생각하신 입새님들 계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완고한 타입의 상대방일수록 개인별 맞춤 전략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 재회 리포트를 신청하시면은 입새님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정확한 성격 분석,
언제쯤 마음의 변화가 올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성공률이 높을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특히 상대방의 고집스러운 패턴을 뚫을 수 있는 포인트와 타이밍까지도 자세하게 봐드릴 거니까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외 리포트 신청은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좋은 방법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